얘들아, 방을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시고 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제 대표님.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의 핵심 요구에 침묵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 지도부에서는 혁신위를 향한 날선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현안과 최근 발의하신 법안에 대한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고 또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총선을 4개월 남짓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요즘 정치 지역이 정말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다라는 걸 이제 실감을 하고 있는 요즘 연말인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좀 현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 최후 통첩에 이제 응답하지 않았고 신경전이 좀 고조되는 이제 분위기인데요. 혁신위가 의결한 지도부의 불출마, 험지 출마 안건, 이른바 이제 희생 안건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최고위에 이게 이제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또 혁신안 보고 여부를 놓고도 지도부와 혁신위 간의 의견이 이제 갈렸는데요. 지도부와 혁신위의 갈등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봉합이 되고 마무리가 돼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혁신위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네. 당의 어떤 변화의 의지, 노력을 보여주려고 당이 이제 스스로 설치한 기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에서 제안한 내용에 일단 그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혁신의 어떤 그 노력 자체는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을 얼마나 조화롭게 이것을 소화해내고 당에 안착시켜 주느냐, 이것이 이제 당에 주어진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되 조금 강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네. 있고,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절충해서 그러면 혁신위와 지도부가 충돌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 상생하는 이런 관계로 이걸 풀어내야 될 리더십과 정치력이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되고 있고, 네. 저는 거기에 그런 노력에 저는 과정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순조롭게 조화롭게 풀어내지 못하고 이게 거칠게 충돌한다면 네.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결국 뭐 아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혁신위의 제안들을 반드시 100% 그냥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이것이 이제 최고위에서도 필요하다면 논의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 사실 이제 화합, 통합 부분이 저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갈라져 있는데 네. 이 여당이 갈라져 있는 부분 하나를 모아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일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뭐 중진들 문제, 윤핵관 문제 이런 부분은 이제 혁신위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당이라면 그건 이제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이게 통상적으로 선거철이 오게 되면 국민들한테 변화와 혁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부분 개혁 공천 방향을 잡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중대한 흠결 사항이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공천에서 제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걸러지고 네. 또 그것을 통해서 당의 어떤 혁신 의지를 보여주려는 이런 노력들이 매번 총선 때마다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지도부와 혁신이가 충돌하지 않으면서 또 혁신의 의견을 이렇게 조화롭게 소화시켜내는 그런 정치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도부와 혁신이가 얼마든지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틀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그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그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지 2달 만인데요. 조 후보자의 그 강한 보수적인 색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그런 판결들, 그리고 정년에 따른 임기 제한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인데 언제쯤 이 공백 사태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좀 전망을 해본다면요? 저는 이 청문회가 내일, 네. 내일 아마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뭐 지체시킬 어떤 이유도 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이 대법원장 후보자가 네. 어떤 도덕적 결함이 없다면 저는 민주당이 더 이상 반대할 이유는 없다 보고 과거의 어떤 판결의 내용이 우리의 관점이나 가치와 다르다고 해서 그걸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가 보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수에 기반한데 상당히 중도 실용적인 유연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네. 또 성인지 감수성이 지금 시대와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걸 얼마든지 스스로 보완해 가실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 문제 때문에 이제 한 3년 반밖에 못 하는데 저는 그 3년 반 동안 이분이 과거에 이제 6년 동안 대법관을 지냈기 때문에 네. 그 조직 운영이나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이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야당도 이제는 대법원장 사법부를 안정시켜야 되고 또 사법부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과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해 나갈 수 있도록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된다. 지난번처럼 또 뭐 부결시키고 이 다수의 힘으로 가지고 그래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래서 과거의 기존의 관성들 본인들한테 유리한 대법원장이 나올 때까지 이걸 계속해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오늘 그 첫날은 비교적 좀 차분하고 조용했다는 이제 평가인데 어쨌든 이틀간의 청문회가 끝나고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돼서 사법부 공백이 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달 발의하신 법안을 좀 살펴볼 텐데요. 교사와 교육 활동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휘법 일부 개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 목적이 무너진 교권을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관련한 꾸준한 입법 활동을 지금 해 오셨습니다. 이번 그 법안 교원지휘법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법안을 발의하신 또 계기도 같이 들어볼까요? 근데 지난번에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사건 이후에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교권보호 4법을 9월달에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또 제가 낸 그 아동학대 처벌 방지 특례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4+1 교권보호법이 통과가 됐는데 다시 저희가 좀 찬찬히 좀 따져 보니까 이 교권을 보호한 부분에서 조금 보완할 부분이 더 생겨서 다시 추가로 이제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교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 이걸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학교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장이 만약에 이 그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는 것을 이렇게 기피하거나 네. 지연시킬 경우에는 이게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 피해를 입은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 교권 침해 상황에 노출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학교장이 어떤 신고 기관으로부터 교권 침해 사실을 알거나 본인이 직접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을 경우에 네. 그때는 이 신고한 사람의 피해 교원이 직접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서 이거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를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일부 학교장들이 진실을 좀 가리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고 또 이렇게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나 축소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교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은 나서고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저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그 학교에 설치됐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그 교육지원청 단위로 옮겨놨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으면 이제 지역사회지 않습니까? 네. 그냥 학부모도 알고 지역에 다 서로 다 아는 관계인데 거기에서 이제 학생을 징계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이제 그 인간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네네. 부분에서 이제 그걸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학교의 대외 이미지나 이런 걸 따져볼 경우에 이걸 좀 그것까지 열지 않고 그냥 그 전에 좀 어떻게 좀 정리해봤으면 하는 이런 조용히 정리하려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교권 침해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교권 그런 것을 안 열었으니까 통계에 잡힐 리가 없잖아요. 아예.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교육부에서 좀 알아보니까 그런 것을 한 번도 이렇게 조사하거나 이렇게 통계로 잡힌 적이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선에 계신 선생님이나 또 이제 교사 노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렇게 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안 열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하고 네. 또 쉬는 시간이나 뭐 수업 시간에 그냥 막 대들고 이래도 그래서 이건 교권 침해이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 그렇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잘못되면 아동학대로 몰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슬슬 피하거나 또 우리 학교는
한 번도 교권 보연을 연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네. 자꾸 기피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선생님들이 계속 그러다 이제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통해서 완전히 고쳐 나가려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조금 교육적으로 해결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교권보위원을 열지 않고 그 전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를 방치하는 네. 이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교권보위원회 이전에 이제 그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 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뭐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가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그러면 남의 아이도 소중하고요. 또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을 적에는 좀 선생님의 입장에서 선생님을 좀 믿고 네. 맡겨주면 그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 뭐 아이들이 이제 워낙 귀하다 보니까 다 금쪽이로 키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금쪽이로 잘못 키우면 진짜 반쪽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네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이 교육 현장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런 쪽에서 학생의 태도와 자세, 선생님의 또 태도와 자세, 학부모님의 태도와 자세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같이 생각해봐서 함께 그 학교를 좀 만들어가는 공동체,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권보호위원회를 막는 그런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고 어쨌든 이제 학교장도 기본적인 또 교권은 보호가 돼야 되는 뭐 그런 또 입장에 있는 그런 지위인데요. 그래서 그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에 설치돼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실로 옮겨서 네. 그런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갖는 부담, 그 학교장이 갖는 부담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없앤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전하고 좀 달라지게 좀 강해졌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뭐냐면 전교 부회장에 당선이 됐다가 선거 규정을 어겨서 취소가 된 그런 자녀의 학부모가 학교가 마비될 정도로 강하게 어필을 했고 이제 민원을 넣었다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제 좀 분위기가 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교권 보호를 위한 좀 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떤 점들이 보완이 돼야 될까요? 저는 일단 지난번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교권보호 4법,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동학대 처벌 특례 방지법 이 부분만 잘 집행이 된다면 저는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학부모님께서 이제 좀 특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정말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고소고발, 행정심판, 그 민원 또 뭐 여러 가지 뭐 정보 공개 청구 뭐 이래 가지고 학교를 너무 괴롭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별난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학교가 아무 일도 못 하고 거기에 그냥 대응하느라고 모든 걸 소진해 버리거든요. 네. 그 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민원에 대응하느라고 이제 힘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교육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방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교권보호 법안을 만들 적에도 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존중해야 될 의무를 학부모가 네. 그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민원으로 정말 이 교육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과태료까지 매길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다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좀 정착이 되다 보면 과거와 지난 정권에서 사실 많은 어떤 교권 침해들이 사실 제대로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는 조금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고 또 이것이 현장에서 잘 작동이 안 된다면 네. 그 이유를 찾아서 또 추가로 더 보완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의원님 고향이 양평이시잖아요. 네. 양평에 좀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달 20일 여주 양평에 총선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실 텐데 앞으로의 포부와 또 계획을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양평에 대한 좀 이야기도 해주시죠.
그 양평은 뭐 이제 제가 유년기하고 청소년기를 보낸 제 고향이고요. 네. 또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도 양평 선산에 이제 묻혀 계시고 또 여주는 이제 외가댁입니다. 아, 외가댁이 그래서 있구나. 남달은 이제 그 출마 준비를 하니까 남달은 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만큼 또 제가 여주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좀 제대로 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이제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국회의원 사무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네.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 지금 정기국회 일정이니까 아, 여의도에 바쁘실 있어야 것 되잖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당일 일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는 이태규 이름은 들어봤는데 양평 출신인 줄도 몰랐다. 아. 그러니까 한번 내려와서 얼굴 좀 보여달라.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거기에 제대로 조금 부응을 못해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그래도 이제 틈틈이 주말에 내려가서 주민분들을 뵐 적에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 내려와서 좀 지역의 현안 문제, 이제 양평 여주가 굉장히 중첩 규제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줬으면 좋고 풀지 못했다면 여기에 또 다른 보상 체계를 좀 강화시키는 이런 좀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와서 좀 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중첩 규제에서 어떤 애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조사해 가면서 이거를 이제 중앙정부하고 좀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환경은 지킬 것은 지키면서 네. 그러면서도 주민의 편익도 지켜내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좀 상의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앙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그 지역에 와서 현안들을 많이 좀 규제를 포함해서 일들을 많이 해달라 그런 이제 목소리라는 거죠.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바로 이태규 의원님이신가요?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네. 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이제 만나 뵈면 네. 굉장히 이제 호의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를 보호할 방안과 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